네, 농구 선수 허웅 씨가 전 연인으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경찰이 허웅 씨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먼저 고소한 사람 허웅 씨였어요. 네. 그 지난 6일에 그 A 씨에게 협박 및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예. 이에 대해서 A 씨가 맞고소를 한 거죠. 맞고소 이유는 폭행이 있었고 성폭행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이번에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불기소 처분, 그 불송치를 갖다가 한 건데. 네. 원래 성폭행 사건은요 증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은밀한 가운데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피해자 A 씨가 피해자라고 그 주장했던 A 씨가 주장했던 예. 성폭행 일시는 예. 2021년 5월 13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허웅 씨 측에서 그 다음 날에 있었던 A 씨가 보낸 카톡을 공개를 했는데 예. 그 카톡의 내용에 따르면은 이거는 이제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보낸 카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진술이 있었을 뿐이지 그에 따른 진짜 성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고소를 한 전 연인 A 씨 측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다라고 들어줬는데 예. 검찰에서 재수사할 가능성 있나요? 일단 검찰은 경찰로부터 예. 이 서류 일체를 좀 넘겨받아서 검토를 하긴 할 텐데요. 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미 확보된 증거 정도만을 가지고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이제 기록을 보는 과정에서 예. 추가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보완 수사 지시를 할 거고 경찰은 관련해서 이제 보완 수사 지시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추가 수사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이미 증거 관계는 어느 정도 확보돼 있고 추가적인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높지는 않기 때문에 예. 뭐 보완 수사로 이어지거나 불송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정혁진 변호사가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허웅 씨가 전 연인은 A 씨를 공갈 미수된 혐의로 경찰에 네. 고소하기도 했잖아요. 이 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씨가 허웅 씨의 은밀한 사생활 등을 뭐 SNS 등을 통해 가지고 폭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3억 원을 요구를 했대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8월에 이게 담당 경찰서가 강남서였거든요. 예. 강남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공갈 미수죄 등의 혐의로 아마 검찰에서 결정해가지고 뭐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충북 제천에서 있었던 폭죽 사고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6일에 충북 제천에서 열린 한 공연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죠. 지금 무대에서 축하 공연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신 것처럼 음악에 맞춰서 폭죽이 터져 올라갑니다. 그런데 폭죽이 10여 발이 하늘 아닌 이렇게 관객석으로 곧장 날아갑니다. 네. 관객석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모습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한 영화제 행사장이었는데 그때 예. 가수가 노래를 시작하면 특수 효과로 아마 폭죽을 쏘게 돼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발사한 폭죽 중에 한 발이 관중석 쪽으로 저렇게 날아든 겁니다. 예. 이게 이제 특수 효과 담당자의 단순 과실인지 아니면 기계적 결함인지 폭죽 자체의 불량인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당시 비가 오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네. 아마 불연소된 폭죽 한 발이 관중석으로 날아온 것으로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건 당일날 비가 내렸다고 그래요? 네. 그렇다면 비 오는 날 폭죽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폭죽은 결국 화약이잖아요. 그렇죠. 화약이 물에 젖으면은 불완전 연소 되는 거는 저 같은 문과생들도 다 아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발이 날 개연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런 위험 불감증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17명이나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과실이 확인되면 공연을 주최한 측에서 뭐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특수효과 담당자나 그 담당 업체가 있었다면 그 업체에 좀 과실이 문제가 됐을 텐데요. 지금 네. 말씀대로 비 오는 날이라고 하면 폭죽이 불완전 연소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의 사고에 대한 예상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다면 폭죽을 다른 방식으로 하거나 이런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예.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1차적으로 지금 업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가을철에 이 전국 곳곳에 축제가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사장 안전사고 지금부터라도 특히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축제가 많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기사 확인해 보니까 9월에만 축제가 1,348건이 있고요. 아이고. 10월은 더해가지고 거의 2,000건, 1,910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작년에 있었던 할로윈 참사도 네. 10월 29일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축제가 있고 축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네요. 이와 관련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그런 법이 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축제를 주최하는 측의 그러한 그 생각이 이렇게 불감증이 있으면은 이 법도 사실은 효용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뭐 가을철 축제가 3,000건이 넘게 있습니다. 정말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손님에게요, 바가지 요금을 씌운 택시기사 운전 자격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 택시기사는 뭐 억울하다라고 소송을 내기는 했는데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택시운송사업발전법에 따르면 부당운임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바가지 요금을 내게 한 경우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바로 그 자격 취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 1차에 경고를 하고 2차에 자격 정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자격 정지를 하게 면허 취소를 예. 하게 됩니다. 예. 이 경우에 3회째 적발이 된 건데 실제 이 그 부당운임이 아니라 그 승차하신 외국인 관광객이 팁으로 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조사 결과 확인해 보면 팁으로 예. 줬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택시 면허 자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조 변호사께서 네.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팁으로 받았다 이렇게 택시기사 주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팁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그 원래 팁이라고 하는 건 말 자체로 자발적으로 아 내가 호의에 감사해가지고 호의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손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처음에는 미터기에 55,700원이 찍혀 있었대요. 아. 그런데 기사가 뭐 이것저것 좀 기계를 조작하는 듯 하더니 72,000원이 넘는 돈이 나왔고 그다음 막상 기사가 요구한 것은 그 72,000원 그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그 진술을 갖다 했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손님이 아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네. 기사가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판결이요, 이게 그 바가지 요금 이런 거 좀 없어지는 그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도 네.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